2025년 2월 19일 마감 및 종목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상당히 좋습니다. 반도체랑 2차 전지가 주가의 상승을 이끌고 있는 모습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뉴스 하나만 볼게요. 이게 매일경제에서 나왔던 뉴스인데 코스피가 7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3월부터 강세장에 진입하게 되면서 코스피가 3천을 넘을 것이다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하나투자증권에서 나온 거고요. 인공지능 설비 투자 감소, 보편적 관세에 대한 우려는 국내 주식 투자를 망설였던 이유였는데 빅테크 기업들은 투자를 줄이지 않을 것이며 이미 보편 관세 우려는 시장에 반영되어 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또한 글로벌 제조업 경기가 연착륙할 때는 국내 주식시장 성과가 좋았다라는 측면에서 3년 만에 코스피 3천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주가 상승을 주도하는 산업재 IT는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고 코스피 PER이 9배 부근으로서 밸류에이션에서 바닥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코스피의 순위 컨센서스가 작년 9월 242조 원이 고점이었는데 205조 원으로서 15% 하향된 상황이지만 미국 경기의 하강 속도가 지난 사이클보다 양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서 실적 하향은 후반부에 진입했다라는 판단이다라고 해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내용도 하나의 이슈였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은요 삼성전자가 2025년의 실적이 좋진 않아요. 그런데 반면에 LG전자의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차트적으로는 두 개가 반대로 돼 있죠. 삼성전자의 주가는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LG전자는 주가가 계속 하락했거든요. 뭐 최근에 들어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근데 실적으로 보면 두 개가 전혀 다르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삼성전자 실적은 2025년에 하락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반면에 LG전자는 실적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라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상황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상황 확인해 보시게 되면 코스피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뭐 상당히 긍정적으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앞으로 코스피 시장은 10% 정도 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아까 보셨듯이 하나 투자증권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은 1조가 넘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1조 1천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는데 개인들은 1조 2천억 매도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의 흐름을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 기관 외국인이 매수를 하게 되면 개인들이 매도하는 이유를 하나 정도 얘기를 해드리자면 어, 가격이 이렇게 있어요. 그쵸? 가격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매수가 이렇게 걸려 있는 거죠. 매수. 그리고 이쪽에는 매도가 있는 거죠. 매도. 근데 개인들은 최대한 좀 싸게 사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잖아요. 시장가로 사는 것보다는. 그리고 팔아도 비싸게 팔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지정가로 거는 건 개인을 제외한 기관과 외국인인 거예요. 외국인. 죄송합니다. 지정가는 개인이지요. 지정가는 개인입니다. 이거 말을 하다 보니까 착각이 됐었는데. 그리고 시장가로는 자금의 여력이 충분히 있는 그러니까 뭐 한 주, 두 주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10주, 100주 사는 게 아니라 기관과 외국인은 뭐 예를 들어서 10억 매수, 만주 매수 이렇게 주문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시장가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를 끌어올리려면 여기 있는 게 다 체결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정가 매수로 하면 어 주가가 거의 올라가지는 않겠죠. 다만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주가가 만 원인데 매수를 잘못을 해서 만 원에 그 100주가 걸려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착각을 해서 만 50원에 지정가로
101주를 매수를 하면 이거는 가격이 올라가요. 그런데 지정가로 서로 만 원에 살려고 계속하게 되면 만 원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기관과 외국인이 시장가로 매수를 하게 되면 주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아, 기관이 내 계좌 알고 매수를 하는 건가? 기관이 샀는데 내 거는 매도가 됐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매도로 걸어놨었기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은 시장가로 잡아먹으면서 올라가는 거고, 반대로 개인들은 이렇게 매수로 걸어놨습니다. 근데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아, 내가 매수하면 주가는 떨어지고 매도를 하면 주가가 오른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들은 지정가로 매수 매도를 걸어놓고 있는데 기관과 외국인이 시장가로 주가를 움직이지 않으면 주가는 움직이지 않는다. 이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그냥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 즉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게 되면 개인들이 매도가 나오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외국인은 매수를 했는데 개인들 매도를 했는데 개인들은 매수가 진행이 된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매수했다, 요거는 잘못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한 거예요, 우리는. 물론 개인들 중에서 시장가 매수, 시장가 매도를 하는 사람들은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어떻게 됐든 개인들은 매수 당한 거고요. 매도를 당한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빠르시겠죠. 주체가 기준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거, 그것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됐든 시장은 이전에 고점이었던 2680포인트, 70포인트인가요? 80포인트 부근이 저항이었는데 이 부근까지 거의 다 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들이 매수가 되고 있고요. 외국인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780포인트 전후, 780포인트 전후가 다시 한번 저항이 형성되고 있는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렸던 대로 반도체와 2차 전지의 날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엔비디아, AMD, 마이크론 뭐 이렇게 상승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엔비디아는 실질적으로 뭐 큰 폭으로 상승을 하진 않았고요. AMD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리포트가 나왔고요. 마이크론도 상승을 했는데 이거는 뭐 특별한 이슈는 없었습니다. 다만 MSCI, 그러니까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거의 16%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INTC, 인텔이 최근에 이슈가 좀 있었죠. 이런 이슈로 인해서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엔비디아를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미주증권에서요, 반도체 메모리 사야 된다라는 리포트가 하나가 나온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포함이 되게 되면 마이크론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슈도 하나가 있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스탠리 드러컨 밀러 회장이 지분 매수했다라는 것도 하나의 이슈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는 칩스법을 심의 의결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세액 공제율이 이렇게 바뀌었다. 상향 조정됐다. 자, 그러면 법인이 세금 안 나면 누가 나죠? 법인이 세금 줄여주면 그 돈은 다 직장인이 내는 거죠. 그래서 어제 뉴스 보게 되면 그 얘기 있잖아요. 법인은 세금 더럽게 안 내고 유리 지갑인 개인들만, 특히 직장인들만 돈 낸다. 안타까운 얘기긴 하지만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트렌드포스 같은 경우는 올해 1분기에 낸드플래시 시장은 공급 과잉으로 가격 하락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하반기에 올라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 어떻게 됐든 이런 뉴스가 나왔고, 한미반도체는 뭐 리포트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매수 리포트 목표가 15만원, 그런 얘기가 나타나게 되면서 오늘 한미반도체 10% 가까이 상승을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제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였어요. 이스라엘 기업 스토어닷컴이 다시 한국을 낙점을 하고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JI 에너지 솔루션과
초고속 충전 배터리 양산을 위한 JB를 합작법인을 추진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된 종목들이 이슈가 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일본 도요타가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 공장에서 2조 1,600억 규모의 배터리를 구입하기로 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탑머티리얼즈 얘기도 있었습니다. 탑머티리얼즈도 뭐 또 하나의 이슈가 있으면서 오늘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인데, 중요한 거는 이 내용이죠. 자동차 관세 어느 정도 불가할 것이냐라고 했는데 25% 정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이 내용 때문에 올라간 거는 이제 모멘텀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모멘텀인 거고, 밸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밸류. 근데 밸류 보시게 되면 2차 전지 25년 실적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5년 실적 증가하고 있습니다. 체크 한번 해보십시오. 요거까지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선기저제 LNG, 미국 LNG 수출 확대 기조 및 오만 아시아드 발주 계획에 따른 기대감이 형성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여기에서 얘기를 해보게 되면 LNG 수출 허가 승인 얘기가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쭉 보게 되면 신영증권에서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어 이런 내용이 있죠. LNG 수출 프로젝트 세건, 소규모 LNG 벙커링 프로젝트 기본 설계 단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NG 선박이 311척 가량 필요할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게 되면서 조선 관련주도 오늘 급등을 하는 모습이고요. 특히 삼성 중공업이 거의 뭐 15%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BK 투자증권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뭐 지금 IPO 자금 30억 조달한 자금으로 30척 발주 얘기를 하고 있고요. HD 현대미포가 수혜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쪽 관련주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SK 오션 플랜트는 조선 기자재라고 하기보다는 풍력으로 이슈가 좀 많이 되고 있는데 기자재도 일부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배 엔진 있잖아요. 대형 선박의 엔진이 모터잖아요. 그렇죠? 이 모터로 그 풍력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모터를 잘하는 기업이 이슈가 많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전기차가 모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그 다이슨이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다이슨, 선풍기로 유명한 다이슨, 이 모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전기차 진출한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백지화가 좀 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모터를 잘 만드는 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 최대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 건설 추진에 대한 이슈가 있어요. 그러면서 액침 냉각 관련주가 상승을 하는 모습이고요. 데이터 센터가 들어갈 장소에 대해서 남서부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다면서 올해 초에 착공에 들어가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대표주는 상승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일시적인 상승일 가능성이 높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은행주는 제가 최근에 블로그에 리포트 많이 올렸는데 해달라는 거 다 해줬잖아. 딱 이 느낌입니다. 야, 니네가 주주환원 해달라고 했고 주주환원 해줬고 뭐 해달라서 다 해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환원 기대감이 계속 높다. 그래서 매수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 은행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권은 지금 교보증권에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교보증권이 눈에 띄더라고요. 교보증권이 눈에 띕니다. 그 다음에 넥스트레이 뭐 대체거래소라고 얘기를 할게요. 뭐 이거는 사실 이름이기 때문에 대체거래소에 투자자들 보면은 우리 그 한국거래소 있죠. 한국거래소.
이게 독점이었잖아요. 근데 여기 주주들이랑 대체거래소 주주들이랑 똑같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일반 기업들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 근데 버는 돈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은 좀 하고는 있는데, 뭐 어떻게 됐든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3천 포인트 달성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증권사는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이폰은 아이폰 SE 4세대 공개 기대감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동훈 전 국힘 대표 정계復帰 임박 소식, 뭐 계속 얘기가 나왔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일본산, 중국산 여러 제품에 지금 반덤빙 조사를 나설 것이다. 국내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의약품 관세 25% 추진 소식에 제약바이오주 일부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아마 중국 겨냥해서 뭐 관세 부과한다라고 하는 건데 국내에도 타깃인 거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양자모 양자컴퓨터 미국에서도 약세 이어졌습니다. 미국에서도 약세가 이어졌고요. 중국의 이슈 때문에 떨어지는 걸 수도 있겠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어제 뭐 리포트 뉴스 보게 되니까 미국에서는 5년 내 5년 내 뭐 양자 컴퓨터 활성화 될 것 같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그래서 저는 호재를 인식했거든요. 근데 그 미국 보니까 약세였는데 이 내용 때문에 아마 약세가 진행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섹터 빠르게 말씀을 다 드렸고요. 코스피 시장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확인해 보게 되면요. 말씀드렸던 대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K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LG화학, 포스코 뭐 이 전체적으로 이슈가 좀 되고 있는 거고 특징적인 거 보게 되면은 오늘 게임주가 일부 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게임주가 일부 눈에 띄고요. 뭐 자동차, 조선, 반도체, 2차 전지 뭐 이런 쪽으로 지금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보험주는 오늘도 좀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약세인데 뭐 어제 두산 에너빌리티 리포트가 좀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은 약세네요. 그 다음에 전력 전선 이것도 좀 약세인데 뭐 그동안 많이 올라갔으니까 쉬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확인해 보게 되면은 말씀드렸던 대로 관세에 대한 이슈 때문에 뭐 제약바이오 약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JYP엔터, SM, 스튜디오 드래곤, CJ, ENM, YG엔터 다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디어유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어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또 보게 되면 엔캠, 나노신 소재 다 아시다시피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 그 다음에 HPSP, 피롭틱스, PNT 이거는 뭐 반도체 플러스 유리기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로봇 관련주도 오늘은 좋지 않네요. 하이젠 에르멘이나 고영 보게 되면 좋지 않은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료 정밀기계 전체적으로 좀 안 좋은 모습이고요. IT 서비스는 종목에 따라 흐름 달라지고 있다라는 것도 특징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뭐 3% 이상 올라갔던 종목들 떨어졌던 종목들 확인해 보게 되면 그렇게 많은 종목들은 움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 뭐 반도체나 2차 전지가 제 눈에 띄지는 않았거든요. 물론 단타로 오늘 포스코 DX 단타를 좀 치기는 했는데 뭐 그쪽 종목들이 그렇게 많이 포트에 편입이 안 돼갖고 아마 오늘 종목들은 뭐 시장과는 시장 한 절반 정도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릭스 오늘 약세가 좀 이어지고 있죠. 7% 하락하고 있고 ENF 테크놀로지 7% 상승, 네페스 3% 상승, 워닝 머티리얼즈 12% 상승, 하나 머티리얼즈가 올라가다 윗꼬리를 좀 다는 모습이었고요. 코인테크가 올라가다 윗꼬리를 다는 모습이었습니다. PSK는 10% 상승, 한솔케미칼 4% 상승,
요 종목들 체크를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올릭스예요. 어제 나온 뉴스 보게 되면 어제 22% 올라가면 거래 정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7%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1212랑 9,100억 규모의 어, 지방 간염 치료제 후보 물질 치료제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면서 급등이 되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로열티 수주 얘기가 나오면 한 번 더 얘기를 주가가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제가 그 전에 말씀을 해드렸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9천억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날이 9천억이 된 날이에요. 된 날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정을 좀 받아주고 있는데 여전히 뭐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4만원, 4만원 전후 지지하게 되면 저는 한 번 더 레벨업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ENF 테크놀로지. 뭐 특별한 뉴스는 없었습니다. 특별한 뉴스는 없었는데 아시다시피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수혜가 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주가는 지금 ENF 테크놀로지를 2월 6일 날 관심 종목으로 잡아놨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2월 5일, 2월 6일 이 저항의 돌파를 했을 때 매수 타이밍으로 잡아놨는데 그 다음 날 매수 타이밍 나오게 되면서 주가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되었던 가격이 이 가격이었습니다. 24,500원이었는데 24,500원에서 그래서 조정 받은 거예요. 조정 받고 다시 한번 이 조정을 돌파를 하게 되면서 그 다음 상승으로 확인을 해보게 되면 즉 목표가겠죠. 28,000원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가능성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페스는 2월 7일 날 관심 종목으로 설정된 종목이었습니다. 이날 관심 종목이었어요. 그래서 조정을 받으면 여기까지 받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드린 거 위아래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정을 받으면 이때 매수고요. 올라가게 되면 이때 매수하면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행히 뭐 지지선까지 내려왔다가 상승이 지속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 고점이 여기였죠. 9,300원 부근이었는데 뭐 여기까지는 계속 또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홀딩하셔도 됩니다. 오늘 특별한 뉴스는 없었습니다. 2월 10일 날 말씀을 해드렸던 게 워닝 머티리얼즈예요. 2월 10일, 10일 요 날이네요. 대충 찍으면 그날일 거예요. 그 이유가 제 매매 패턴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이 상승을 하고 돌파 시도를 했는데 못하고 실질적으로 2월 17일 날 돌파를 하게 되면서 매수 타이밍이 나온 거고요. 전 저항이 여기 있었는데 이 저항마저 지금 뚫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25,000 죄송합니다. 26,200원, 300원대까지는 더 상승 여력이 있으니까 홀딩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인테크. 이게 저항을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서 매수 타이밍으로 좀 가져와 봤는데 윗꼬리를 좀 다는 모습입니다. 자회사인 탑머티리얼 유럽 배터리사와 1조 2천억 공급 계약 잭팟에 급등이 나왔다가 요거는 약세가 이어지고 있고 탑머티리얼즈는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2월 11일이 요 전후일 겁니다. 그렇죠? 2월 10일, 11일이 이날이었는데 조정을 받아주고 그 다음에 매수 타이밍이 나온 게 오늘이었어요. 오늘. 그래서 오늘 매수 타이밍이 나와서 매수가 진행이 된 건데 윗꼬리 달고 그냥 조정이었다. 다만 19,000원이 저항이었기 때문에 저항인 거고요. 10분봉, 5분봉, 5분봉 한번 보시게 되면 1분봉까지 볼게요. 1분봉 보시면 올라갈 때 거래 터진 거죠. 올라갈 때 거래 터진 겁니다. 떨어질 때 거래 터졌나 확인을 해보게 되면 거래 터진 거 크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뭐 조정 받을 수도 있겠지만
며칠 안에는 윗꼬리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면 주가 상승 이어질 가능성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매수 타이밍이 또 나왔던 게 PSK 2월 11일 관심주였습니다. 2월 11일 14, 10일 이때였는데 왜 매수 타이밍을 오늘 가졌냐면 제가 그 매수 매매 할 때 여기에서 지지가 나와야 돼요라고 얘기를 이거 아니죠? 어쩐지 저것도 나쁘진 않은데 저항이 이렇게 있었죠. 이 저항을 돌파하는 모습입니다. 이것도 똑같았거든요. 그러니까 지지가 나와야 될 곳에 지지가 나오면 주가 올라가요. PSK 홀딩스도 지지가 나와갖고 올라가는 모습인 거고 오늘 PSK는 21,0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서 매수 타이밍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PSK 홀딩스도 그냥 볼게요. 그래서 지지 구간에서 지지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냐면 52,000원대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52,000원. 그 PSK 홀딩스도 제가 과거에 관심 종목으로 언급을 했던 종목이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가 원래 이게 아닌데 눈에 익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말씀드렸던 대로고요. 지금은 뭐 저항 돌파를 하게 되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매수 타이밍은 2만 원 후반, 2만 원 후반에서 매수 타이밍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11% 올라갔다라고 하더라도 매수폭은 그렇게 수익폭은 아직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는 거. 그다음에 한솔케미칼 저항이 이렇게 있었고요. 이 저항을 돌파를 하게 되면서 오늘도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매수 타이밍이 나온 거고요. 왜냐면 저항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도지가 형성되면 윗꼬리 안에서 움직이면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윗꼬리에서 움직이고 오늘 또 추가적인 상승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은 단기적으로 지지가 나와야 될 저항이 형성이 됐던 게 12만원까지거든요. 그래서 12만원 돌파까지 확인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TLB 리포트가 이렇게 나왔고요. 코인테크 리포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참고로 TLB는 1.59% 정도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코인테크 위에서 말씀을 좀 해드렸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세 종목 바로 볼게요. 포스코엠텍, DNF, 이노션 이 세 종목을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노엔 먼저 볼게요. 이노엔은 죄송합니다. 이노션이네요. 이노션은 실적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적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넓히고 크게 키우고 지금 EPS 보게 되면 사상 최대죠. 2025년에 연간입니다. 사상 최대. 분기 보게 되면 1분기는 좋지는 않지만 2분기부터 턴 어라운드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2024년보다 실적이 더 좋고요. 2022년보다 실적이 더 좋고요. 2021년보다 실적이 더 좋습니다. 그런데 광고 쪽이 그렇게 안 좋게 되면서 주가가 이렇게 많이 못 올라간 듯한 느낌인데 최근에 들어서 박스권이 요 박스권이거든요. 이 박스권 18,700원부터 시작을 해서 22,750원 사이의 박스권인데 시장이 조정을 받고 상승을 하고 조정을 받고 상승을 하고 조정을 받고 상승을 하게 되면서 역회된 숄더 그러면서 지지선이 나왔습니다. 즉 이전에 지지선이 저항선이 됐는데 이 저항선을 돌파를 했단 얘기예요. 그래서 18,750원 부근이 매수 타이밍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손절가 같은 경우는 지금 체크가 어디가 돼야 되는 거냐면 여기가 체크가 돼야 돼요. 18,150원 손절가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짧게 본다라고 한다면 2만원 초반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스코엠텍 볼게요. 그 다음에
윗꼬리를 좀 다는 모습이긴 했는데 오늘 거래량이 엄청 동반이 되었습니다. 기관 외국인이 동반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거는 5분 봉 볼게요. 거래가 여기 터졌고요. 여기 터졌고 여기 터졌습니다. 그쵸? 그리고 여기 터졌었고요. 여기 터졌습니다. 올라갈 때 거래가 터졌던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죠. 그럼 이 사람들은 여전히 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전의 저항입니다. 이전의 저항. 그 다음에 저항. 그러니까 1차적인 저항이었던 13,300원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즉, 이 가격은 매수 타이밍이 나온다라는 거죠. 13,300원 부근에서 매수 타이밍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대신 12,000 초반까지 보셔야 됩니다. 12,000원대까지 손절가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차적으로 만약에 13,300원에서 반등 나오게 되면 14,800원대까지 올라갈 가능성 높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14,800원 돌파 시 17,000 초반까지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가능성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포스코 죄송합니다. 포스코 엠텍 포스코 엠텍은 실적이 안 나와 있어요. 근데 기술적인 매매로만 진행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DNF도 실적은 나와 있진 않은 종목인데 DNF도 실적은 없는데 이전에 저항이 여기였고요. 1월 달에 관심 종목으로 포함이 됐다가 뭐 이번에 새롭게 나오면서 관심 종목으로 다시 넣으면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기관이 어마어마하게 매수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2월 6일은 소수계좌 집중. 그래서 이때 집중 거래가 터진 거예요. 그러면서 저항 돌파를 했고 오늘 다시 한번 이전 저항에 걸려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소자 방막 재료 제조업체죠.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한 7% 정도 들고 있고요. 솔브레인이 최대 주주입니다. 근데 주가는 워낙 바닥에 있기 때문에 실적만 체크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뭐 2만 8천원 부근대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종목 바닥에서 지금 언급을 해드렸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3시 42분인데 차트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볼까요? 1.7% 아까 봤는데 1.7%에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도 거의 고점 부근에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진짜 하나투자증권이 얘기한 대로 3월 달에 3,000포인트 갔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시고요. 저는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프리웨이 모에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